요즘 들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며 자신감도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고 흔히 지나치기 쉬운 몸속 산성도 때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조용히 놓여 있는 그 베이킹소다. 한 작은 숟가락이 60세 이후에도 활력과 혈액순환, 심지어 부부 생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과학입니다. 저는 박지훈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중장년 남성과 여성의 건강을 돌보며 약이나 민망한 방법 없이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이킹소다가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 공급을 촉진하며 근육 기능을 개선하고 심지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 특히 성기능과 관련된 미세혈관까지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안전하게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에너지와 활력성 건강까지 돕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과장된 말은 없습니다. 오직 실질적인 솔루션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가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드리는 7일간의 간단한 실천법 많은 분들이 작은 숟가락 속의 두 번째 기회라고 부르는 방법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부터 활력을 잃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중장년이 되면서 갑자기 자연스러운 에너지, 활력, 자신감을 잃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과 마주 앉아 똑같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허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시 생기 있게 살고 싶고 거울 속에 생동감 넘치는 자신을 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60세를 넘기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며 몸에 대한 자신감도 점차 줄어듭니다. 대부분은 이게 나이 드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 안의 환경이 점점 산성화되고 염증이 생기며 신장이 예전만큼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이 탁해집니다. 그 결과로 독소는 몸에 오래 남고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점점 우리 안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67세인 김영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만 되면 기운이 넘치고 머리도 맑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8시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얼굴빛도 어둡고 의욕이 없어졌어요. 병원에선 정상이라 했지만 본인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독소 속에서도 계속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은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pH와 베이킹소다에 대한 과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작고 단순하며 흔히 간과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존재, 바로 베이킹소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물질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화학 균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해하게 되면 다시는 이전처럼 평범하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환자들에게 베이킹소다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을 때 그들의 눈이 커지며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제가 양치할 때 쓰는 흰가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 탈취, 치아 미백 같은 용도 외에도 베이킹소다는 사실 자연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즉 몸속에 쌓인 과도한 산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우리 내부의 화학을 균형 있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이 균형은 몸의 느낌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산성 상태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이 숨겨진 산성도는 조용히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피부를 칙칙하게 하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듭니다. 마치 온몸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 안개를 걷어냅니다. 혈액순환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산소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며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어르신 68세의 이성호 씨가 단순한 베이킹소다 습관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마치 다시 숨통이 트인 기분입니다. 물론 베이킹소다가 마법의 가루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 즉 혈액순환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이킹소다와 혈액순환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작은 성분이 어떻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순환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남성 건강을 돌보며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환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지 심장이나 동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는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상처 회복이 더뎌지며 쉽게 피곤해지고 부부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의 몸이 단지 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는 더 이상 단순한 부엌 재료가 아니라 순환의 친구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양으로 섭취했을 때 베이킹소다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주며 혈액이 근육 뇌 피부, 그리고 중요한 생식기관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돕습니다. 저에게 71세의 김창호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어 늘 걱정하셨죠. 그러다 기본적인 베이킹소다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마치 꽉 막힌 수도꼭지를 다시 튼 기분이에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화학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가루가 조용히 여러분의 활력 기반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도는 것은 단순히 따뜻함이나 집중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능, 지구력,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인생에서 가장 사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킹소다와 60세 이후 근육 기능 향상 60세가 넘으면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조금만 무리해도 너무 피곤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든 근육 안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주 간단한 활동조차도 근육의 통증과 뻣뻣함, 그리고 느린 회복을 가져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베이킹소다는 예상 밖의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근육에 쌓이는 젖산을 중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젖산은 근육이 무리를 할 때 생기는 산성 물질로 이것이 남아있으면 더 빨리 지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중화되면 근육은 더 오래 작동하고 더 빨리 회복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60대 후반의 김도연 씨라는 소방관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겼지만 중간쯤 가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침 루틴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추가했는데 며칠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공원을 끝까지 돌았어요. 한 번도 쥐가 안 났습니다.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단지 몸에 대한 자신감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근육 회복이 향상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베이킹소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고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걱정하는 문제, 바로 정신적 선명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정신적 선명함, 뇌를 깨우는 연결고리. 이제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뇌의 혈액을 다시 순환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환자들이 묘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했던 경험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왔지? 하고 잊어버리거나 말이 목 끝까지 나왔는데 떠오르지 않거나 아침부터 이미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혼란들은 흔히 나이 들어 그런 거지 라고 치부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상담한 은퇴교사 이정민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머리가 정말 맑았어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요즘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런 정신적 안개와 피로는 결국 피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산성화되고 정체되면 뇌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베이킹소다가 다시 한번 역할을 합니다. 몸 안의 환경을 더 알칼리성으로 부드럽게 조정해주면서 베이킹소다는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필요한 곳, 특히 뇌로 전달되게 해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정신이 더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정민 씨는 그 상태를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선명함은 단순히 기억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족과의 시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온전히 나로서 함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또렷해질 때 몸의 나머지도 함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베이킹소다와 남성 혈관 건강, 음경 혈관의 막힘을 완화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간단한 방법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근육군, 즉 조절력과 강도, 심지어 성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이르면 많은 남성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자신감은 단순히 나이 들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당혹감, 그리고 침묵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령 남성 환자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모르는 것은 그 어려움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부족보다는 혈류의 질과 더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며 막혀버리는 음경으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종종 음경혈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베이킹소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체내 산성도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부의 화학적 균형이 회복되면 피는 뇌나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한 부위로도 훨씬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흐르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2세의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기능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까지 되찾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제대로 사용했을 때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부엌 재료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몸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조심스럽게 제공하는 일입니다. 베이킹소다 안전 사용법, 체내 활용과 외부 활용, 이제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도구는 언제나 그렇듯이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보아온 사례 중에는 너무 서두르거나 과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해서 오히려 실망하거나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가 더 낫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중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숟가락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을 주 2, 3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체내의 산염기, 균형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저는 여러 환자분들이 몇 주 내에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하거나 붓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피부를 통해 독소가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가 칙칙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베이킹소다 마스크를 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단 한두 번만 사용해도 눈에 띄게 환해졌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용법은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시행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무심코 잘못 사용하는 실수가 자칫하면 그 모든 이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는 적절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이킹소다 사용 시 피해야 할 실수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누군가 베이킹소다처럼 가능성이 큰 자연요법을 시도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서 효과가 없다거나 더 나쁘게는 상태가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요법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피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무조건 다 하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균형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용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며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한 환자, 로버트 씨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베이킹소다를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곧 복부 팽만감과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양을 줄였고 며칠 내로 그는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쉬는 기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같이 조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일주일에 3-4회 공복에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지속하는 것이 반드시 더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신장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이란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이 단순한 재료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활력과 자신감을 위한 7일 아침 루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는 아주 특별한 7일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면서도 부드럽고 실제로 효과적이라 환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놀라운 변화는 종종 거창한 변화가 아닌 아주 사소하지만 일관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일 루틴을 엄격한 규칙이 아닌 몸의 리듬에 맞춘 부드러운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무리 없이 따라 할 수 있고 종종 예상보다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루틴은 매일 아침 아주 작고 부드러운 자기 돌봄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숟가락을 넣어 식사 전 공복에 마시는 것이지요. 단 매일은 아닙니다. 일정한 날에만 부담 없이 섭취하여 알칼리 균형을 지원하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날들은 회복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를 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얼굴 세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을 결합한 아침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몸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게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몸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자신만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박재만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뭔가 믿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틴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여전히 스스로를 회복할 줄 알고 빛날 줄 알고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매우 의미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가짐을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더 깊은 주제, 즉 약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60세 이후의 모든 남성이 간절히 회복하고자 하는 내면의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침묵 속 수치심의 무게, 그리고 그것을 놓아주는 마지막 방법.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60세 이상 모든 남성분들이 이 말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 깊숙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려졌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으며 때때로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몸이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기쁨을 느끼고 강해지고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정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 스트레스 침묵, 그리고 너무 자주 반복되어 온 수치심의 축적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고 성욕이 줄어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드러워진 복부를 숨기며 더 이상 예전처럼 남자답지 않다는 느낌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과 나누고 또 계속해서 상기시키려 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신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처럼 겸손한 무언가로 아침을 시작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아주 작은 행동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돌보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몸에게 넌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인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정한 힘이 깃든 장창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